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뵙는데 KOI 26년 2차대 문제들이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오늘 영상 포함해서 몇 개 영상을 통해가지고 최근에 나왔던 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볼 문제는 요 간식 분배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등부 1번, 중등부 2번, 그리고 초등부 3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골드 중위권 정도로 난이도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위상정렬하고 뭐 그래프 이론을 써도 되고 아무튼 정렬에 관한 알고리즘을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문제를 간략하게 보고 풀이가 막 길진 않기 때문에 풀이 작동 방식 정도 보고 코드로 이걸 어떻게 구해냈는지 정도 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n개의 학생, n명의 학생, 이제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과자, 뭐 간식, n개의 간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배열로 나타내 보자면은 뭐 간식 배열이 이렇게 있겠죠. 뭐 1, 2, 3, 4 그래서 결국 뭐 n개까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1에서 n까지 이제 간식 개수랑 동일합니다. 얘도 1, 2, 3, 4 해서 뭐 n번째 학생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 학생마다 원하는 간식 번호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각 학생마다 어, 고유의 그 원하는 간식 리스트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학생이 예제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예제를 보자면은 음, 입력 방식에 뭐 써져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1번 학생이 지금 이렇게 1번 간식 그리고 2번 간식을 원하는 상태고 어, 2번 학생이 2번, 3번 간식 그래서 2번 학생이 2번, 3번 간식을 원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3번 학생이 지금 2번 간식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입력 방식은 이제 나중에 참고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입력을 해석하면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학생을 이제 저희가 정렬을 해야 됩니다. 정렬해서 특정 순서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순서로 학생들을 하나하나 뽑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n개 과자들이 다 있잖아요. n개의 간식. n개의 간식들이 다 있는데 학생을 저희가 임의 순서로 정합니다. 뭐 3번 다음에 2번 다음에 1번 다음에 4번이어도 되고 아니면 3번 다음에 뭐 1번, 2번 이런 식으로 저희가 n명의 학생들을 이렇게 정렬을 합니다. 이제 정렬해서 차례적으로 학생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나오는 학생마다 현재 있는 간식의 배열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간식을 다 가져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중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3번이 먼저면은 3번 학생이 지금 2번 간식을 원하잖아요. 근데 2번 간식이 지금 어, 여기 안에 인벤토리 있으니까 얘를 이제 빼냅니다. 얘를 가져가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생이 이제 한 개의 간식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가져가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개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게 요 학생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3번 학생이 가져가기 전에 2번 학생을 먼저 저희가 둔다고 칠게요. 저희가 만약에 순서를 2번 다음에 뭐 3번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했으면은 2번 학생이 먼저 오잖아요. 근데 2번 학생이 지금 2번하고 3번 간식을 둘 다 원하는데 얘네가 처음에 간식 리스트에서 존재를 하니까 2번 학생이 2하고 3번 간식을 다 가져갑니다. 그럼 이제 3번 학생은 어떻게 돼요? 3번 학생은 원래 2번 간식을 원했는데 이 간식이 이제 2번 학생이 이미 가져갔으니까 3번 학생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순서를 정함에 따라 각 학생이 어떤 간식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게 약간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의 목적은 이제 n명의 학생이 있고 n개의 간식이 존재하는데 각 학생이 딱 한 개의 간식만 가져가게끔 저희가 요 순서를 정렬을 할 수가 있나 요 정렬이 가능한지
요게 1차적으로 물어보는 거고, 가능하다면은 가능한 순서 아무거나. 를 이제 저희가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거하고 요 방식 있잖아요. 아, 얘 말고. 만약에 저희가 요 위에 두 가지의 방식 모두 각 학생이 한 가지의 간식만 가져갈 수 있는 순서라면은 요 둘 중에 아무거나 출력을 해도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이고, 만약에 어떻게 정렬을 해도 이제 모든 학생이 한 개씩 간식을 못 가져가는 상황이라면은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1 출력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요약은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어떻게 푸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제에서 봤다시피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의 간식만 원하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개의 간식들 원하는 학생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1번 학생의 경우 이렇게 1번, 2번 간식 이렇게 여러 개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3번 학생이 뭐 이렇게 2번 간식만 좋아하면 이렇게 하나의 간식만 원하는 학생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두 가지 학생들이 존재할 건데 저의 목적은 이렇게 학생들 개수, 명수하고 간식들 개수 다 n이잖아요. 이 숫자가 같은데 각 학생이 최소 하나의 간식을 가져가려면은 다들 하나씩밖에 못 가져가죠. 이제 그게 문제 조건인데 그 말즉슨 한 명의 학생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개의 간식을 가져가는 상황이 생기자마자 그 상황이 생기면은 바로 어,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다른 학생들을 이제 하나씩 간식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여러 개 가져가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목적이 학생을 어떻게 정렬해도 괜찮으니까 그 학생의 차례가 왔을 때 하나의 간식밖에 못 가져가는, 이렇게 여러 개를 원하든 하나를 원하든 결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안 되게끔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일단은 해석해야 되는 결론이, 첫 번째로 이렇게 되면 최우선으로 가장 먼저 저희가 순서에 넣을 학생들, 얘네는 무조건 원하는 간식이 한 개밖에 없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이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개를 원하는 1번 학생부터 시작하면은 얘가 여러 개 가져가고 그럼 이제 그 조건에 만족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제 원하는 간식이 이렇게 1번, 2번인데 얘를 두 개에서 한 개로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반에는 극초반에는 이렇게 한 개의 간식을 원하는 학생들만을 써가지고 간식을 최소한 없앤 다음에, 없애고 나서 이렇게 1번 학생을 다시 보면은 원래는 두 개를 원했다가 요 2번 간식이 사라지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안 남죠. 그때가 돼서야 저희는 1번 학생을 순서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집어넣으면 1, 2번 둘 다 가져가게 되고 그 후에 집어넣어야지만 얘가 1번 간식만 딱 가져가는 저희가 원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1번 조건이 중요합니다. 아까 방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1번 조건에 추가를 하자면은 가장 먼저 저희가 이제 원하는 간식이 한 개밖에 없는 요 학생들부터 싹 다 집어넣고 얘네를 이제 한 명 한 명 신을 한 다음에 1번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전 학생들 통해 가지고 원래 여러 개를 원하다가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간식수, 얘가 이제 한 개가 되는 순간, 이렇게 지금 1번 학생 상황처럼 이렇게 두 개에서 한 개가 되는 상황 아니면 여러 개에서 결국에 한 개가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그때가 돼서야 저희가 얘네를 순서에 집어넣을 수가 있죠. 1번 조건을 다시 보자면은 이제 처음에 원하는 간식이 하나인 학생들을 다 집어넣는다는데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림을 설명을 하자면은 만약에 요게 학생이고 요게 간식이면은 1번, 2번 학생이 만약에 둘 다 1번 간식 원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2번 학생을 먼저 고르든 1번 학생을 먼저 고르든 나오는 결론이 얘네 둘 다 1번 간식만을 원하는데 얘네 각각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없겠죠. 그거는 저희가 어떤 순서를 고르든 나올 수 있는 결론입니다. 반대로 저희가 만약에 1번 학생은 1번 간식을 원하고 2번 학생은 2번 간식을 원하는 그런 평화로운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그냥 어떤 순서로 고르든 성공적으로 간식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요 풀에서 먼저 학생들 집어넣을 때 원하는 간식이 한 개기만 하면은 그냥 어떤 순서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그 위상정렬의 핵심, 그냥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순서가 이제 정답인 순서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위상정렬 알고리즘을 쓰는 문제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두 가지 조건만 따라가지고 저희가 순서대로 학생들을 순서 큐에다가 집어넣고 하나하나씩 빼내고 간식들을 하나하나 빼내면은 올바른 순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요런 상황처럼 이제 안 된다는 결론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예외를 이제 보자면은 이번 상황에서는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여러 개의 학생, n번 학생까지 있다고 치고 간식은 1번, 2번, 3번 얘도 이렇게 n개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제 1번 학생이 원하는 간식이 1번 간식, 2번 간식, 3번 간식이라고 칠고 그 다음에 2번 학생이 원하는 간식이 2번 그 다음에 3번 학생이 원하는 간식은 3번 근데 여기서 4번 학생이 원하는 간식이 1번이라고 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저희가 이 조건대로 따르면은 초반에 큐에다가 무작위를 집어넣었다 쳤을 때 뭐 2, 3, 4 요 순서로 우연히 저희가 집어넣었다고 칠게요. 요 순서 따라서 하면은 2번 학생 먼저 지우니까 저희가 요 2번 간식 지우고 그다음에 3번 학생이 되니까 3번 간식 지우고 그럼 지금 요 상황을 보자면은 2번, 3번 학생 저희가 지웠잖아요. 그 2번, 3번 간식 사라졌고 그러면은 요 2번 조건 따라서 봤을 때 1번 학생이 원래 이렇게 3개의 간식을 다 원하다가 지금 2번 간식 사라지고 3번 사라지니까 이제 1번 간식 밖에 못 가져가는 상황이죠. 이렇게 말한 대로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간식 수가 한 개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제 이 알고리즘에 따르면 저희가 순서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 하니까 이제 1번 학생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 후에 집어넣고 나서 저희가 4번 학생이 옵니다. 근데 4번 학생이 1번 간식을 뺏어갔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1번 학생을 다시 보면은 1번 학생이 원래 요때까지만 해도 3번 학생 때까지만 해도 원래 1번 간식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큐에 넣고 얘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사이에 요 중간에 4번 학생이 1번 학생이 원하던 간식을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순서가 잘못됐다 라고 결론이 나오는데 문제는 지금 요 두 가지 조건에서는 잡아낼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요 2번을 통해서 저희가 순서표에 넣은 학생들은 해야 되는 연산이 요 학생의 순서가 됐으면은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이제 얘가 원하는 간식들을 보고 실제로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간식이 존재를 하긴 하는지 요 순서 자기 순서가 됐을 때 재차 확인을 하고 만약에 안 되게 되면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마이너스 1 출력을 하면 되고 되면은 계속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예외만 하나 신경을 쓰고 돌리면은 성공적으로 저희가 정답인 순서를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 구조들이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순서 큐겠죠. 이렇게 이제 요 큐, 캐피털 큐. 요 큐는 이제 저희가 순서, 이제 학생들을 집어넣는 순서를 저장하는 큐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를 큐로 이제 하나씩 넣다가 빼잖아요. 그래서 얘를 큐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1, 2, 3 순서라고 치면은
1번 학생을 이렇게 빼고 이렇게 맨 뒤에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약간 뭐라 하지? 나중에 확인해야 되는 게 많아지죠. 만약에 실전 작동을 안 하는데 1번 학생 뺐다가 여기 맨 뒤에 와서 얘 다시 보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그것도 잡아내야 되는 약간 좀 귀찮은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좀 제차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정답을 저희가 출력을 할 때 이 정답을 저장을 할 answer라는 문자 또는 queue를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1번 학생을 빼내면은 이 answer에다가 1 넣고 그 다음에 2번 학생 빼면은 2 넣고 그래서 이 queue는 계속 넣었다가 이제 빠지면은 더 이상 다시 안 들어오게끔 하면 이제 연산이 깔끔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큐 배열이 필요한데 어떤 배열이 필요하냐? 일단 각 학생마다 원하는 간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간식들이 뭔지 저장을 해주는 요 C라는 큐 배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C의 첫 번째는 1, 2번 간식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C의 3번은 뭐 지금 상황에서 2번 간식만 있겠죠. 큐 배열이 하나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간식을 하나를 딱 봤을 때 만약에 2번 간식을 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2번 간식을 원하는 학생들, 지금 상황에서 1번 학생이죠. 2번 간식을 원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간식의 개수가 하나가 줄게 되죠. 여기서 이제 2에서 1로 줄어드는 뭐 이런 상황인데 요거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위상정렬 개념을 하면 뭐 인디그리 배열에 해당이 되겠죠. 요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해서 이제 인디그리에 i번째 큐가 무슨 뜻이냐면은 요 i번째 과자를 원하는 학생들의 리스트를 큐로 저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 과자를 빼내게 되면은 만약에 2번 과자를 1번 학생이 원했다 하면은 1번 학생이 원래 두 개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2번 과자가 이번에 빠지니까 얘가 영향을 1번 학생한테 주고 그 말인즉슨 1번 학생이 가져갈 수 있는 간식 개수가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들게 됩니다. 요 정보를 저희가 연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배열이 요 인디그라는 요 Q 배열에 해당을 합니다. 이제 요거에 확장을 해가지고 이 부분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각 학생마다 어떤 간식을 원하는지를 저장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간식의 개수 요거를 저장하는 배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int 배열로 해서 available 이렇게 배열을 하나 새로 만들면은 이렇게 available의 i번째가 뜻하는 바는 이 i번 학생이 원하던 과자를 중에서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과자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예시를 하나를 제가 써보자면은 요 예제 3번으로 제가 요 자료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예제 입력을 해석을 해보자면은 4명의 학생들이 존재를 하고 1번 학생은 3번 간식을 원하고 2번 학생은 2번 과자를 원하고 3번 학생은 4번, 2번, 3번 간식을 원하고 4번 학생은 1번, 2번 간식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제 저희가 여기다가 쓰면은 일단은 학생 배열 이제 1, 2, 3, 4 이렇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간식 배열이 있겠죠. 그래서 1번 학생은 3번 과자를 그래서 약간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번 학생이 2번 과자를 원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학생은 4번, 2번, 3번 과자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3번 학생에다가 4번, 3번, 2번 이렇게 연결하고 4번 학생이 1번, 2번 과자를 원한다니까 그럼 뭐는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
그 자료 구조들을 그리자면은 우선은 순서 Q가 있겠죠. 순서 Q. 얘는 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렇게 일단 빈 칸으로 이렇게 둘게요. 그 다음에 answer 이 문자는 Q랑 똑같으니까 이 부분을 생략을 하고 C라는 Q 배열이 있겠죠. 얘를 일단 그려보면은 얘는 이제 1번, 2번, 3번, 4번 학생마다 Q가 존재를 하는데 각 학생마다 원하는 과자들이 숫자들을 이렇게 Q에 저장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번 학생은 3번을 원하니까 3번 과자 이렇게 써져 있을 거고 2번 학생 2번 3번 학생은 2, 3, 4번 과자를 원하니까 2, 3, 4 이렇게 써져 있을 거고 4번 학생은 1, 2번 과자를 원하니까 1, 2 이렇게 Q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디그리를 구현을 해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과자 입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보면은 1번 1번 과자를 원하는 학생들이 누구누구 있냐 보면은 1번 과자는 4번 학생만 원하죠. 그다음에 2번 과자를 원하는 학생들은 2번, 3번, 4번 학생들 얘네 다 지금 2번 과자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2, 3, 4 이렇게 쓰면 되고 3번 과자를 원하는 학생들은 1번 학생하고 3번 학생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과자를 원하는 학생들은 3번 학생 이렇게 한 명밖에 없죠. 이렇게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vailable 배열을 그려보면은 얘는 그냥 1차원 배열이죠. 얘는 그냥 각 학생마다 원래 원하던 과자의 개수에 비해서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과자의 개수는 몇 개냐를 뜻합니다. 초반에는 n개 과자들이 다 존재를 하니까 1번 학생은 요 한 개, 요 3번 과자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한 개 가져갈 수 있고 2번 학생은 원하던 한 개 중에서 한 개의 과자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 3번 학생은 요 세 개 과자들 다 존재를 하니까 세 개의 과자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 4번 학생은 두 개 과자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업은 끝났고 요 두 개 조건에 따라서 연산해 보면은 가장 먼저 저희가 순서에 넣을 학생들은 원하는 간식이 하나밖에 없는 학생들입니다. 지금 그 조건에 만족을 하는 학생들은 1번 학생, 2번 학생밖에 없죠. 얘네 각각 원하는 간식이 화살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 2번 학생을 무작위로 Q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뭐 1, 2여도 되고 2, 1이어도 되는데 1, 2로 집어넣을게요. 이제 Q에서 Q를 돌리는데 일단은 1번 학생이 돌아가죠. 1번 학생이 원하던 과자는 3번 과자입니다. 그쵸? 3번 과자. 3번 과자가 사라지는데 그러면은 요 3번 과자를 원하던 학생들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한 학생들이 이제 3번 학생이 있을 거고 뭐 1번 학생이 있을 거고 중요한 거는 요 3번 과자를 원하던 학생들을 봤을 때 얘네들이 원하는 과자들에 비해서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과자 개수가 하나가 줄어든 셈이죠. 뭐 3번 학생의 입장으로 봤을 때 원래 2, 3, 4번 과자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3번 과자가 사라졌으니까 이게 2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3번 과자를 가리키는 학생들 저희가 모두 볼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인디그리 Q죠. 그래서 3번 과자에 해당을 하는 이 Q를 봤을 때 일단 1번 학생이 3번 과자를 원했었죠. 이제 available에서 얘는 0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3번 학생도 3번 과자를 원했었죠. 그래서 얘는 2로 줄어듭니다. 그럼 이제 Q에서 2번 조건이 만족되는 학생이 아직 없으니까 Q를 계속 돌리자면은 이번에는 2번 학생 차례죠. 2번 학생을 Q에서 날려버리고 2번 학생이 원하던 과자는 2번 과자죠. 그래서 2번 과자를 저희가 없습니다. 그럼 똑같이 2번 과자를 원하던 학생들을 저희가 이 인디그리 Q에서 봅니다. 2번 과자 원하던 학생들은 이렇게 일단 2번 학생이 있고 여기가 0으로 바뀌고 3번 학생도 2번 과자 원했죠. 그래서 얘를 줄이는데 그럼 지금 available이 1로 줄어든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조건을 봤을 때 원래 여러 간식을 원하다가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간식의 수가 1로 줄어들 때 순서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조건에 따라 가지고 3번 학생을 Q에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인디글 Q가 아직 안 끝났죠. 4번 학생도
요 뭐냐 2번 과자를 원했는데 얘도 줄이고 보니까 1로 바뀌죠. 그래서 Q에다가 4번 학생도 집어넣습니다. Q가 아직 이제 두 학생이 추가된 상황이니까 Q를 계속 돌릴 수가 있죠. 이제 3번 학생 차례인데 3번 학생이 원하던 과자들을 저희가 쭉 봅니다. 2번 과자를 보니까 2번 과자는 이미 가져가졌고 3번 과자도 가져가졌고 4번 과자는 아직 안 가져가졌죠. 그래서 이 4번 과자를 가져갈 차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 4번 과자가 없어지고 4번 과자를 원하던 학생들 그 인디그에서 보고 여기서 available을 하나 줄여줍니다. 뭐 아무것도 안 바뀌죠. 이제 마지막으로 4번 학생의 차례가 됐고 4번 학생이 원하던 과자들을 여기 CQ에서 보면은 2번 과자는 가져가졌죠. 1번 과자가 딱 남습니다. 그래서 얘를 인디그에서 딱 보고 1번 과자를 원하던 학생은 4번 학생밖에 없죠. 그래서 얘도 0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정상적인 순서를 저희가 찾아낼 수 있으면은 available은 다 0으로 리셋이 되고 Q도 다 소진이 되는 이렇게 다 결국에 empty로 바뀌는 그런 식으로 약간 깔끔하게 연산이 되고 하나라도 삑사리가 나면은 뭐 Q가 중간에 빈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Q에서 연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요 CQ에서 봤을 때 어떤 학생이 원하던 과자들 쭉 보는데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과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삑사리가 하나라도 발생을 하면은 불가능하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지 저희가 지켜봤고 마지막으로 프리 코드를 보면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구해냈는지 보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프리를 좀 보자면은 이게 제 프리 코드인데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이름들은 다른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구조들이 다 존재합니다. 이제 C가 그 여기는 C 요 Q 배열이고 그 다음에 C rev가 그 인디그리 배열 Q예요. 이름은 다른 거고 그다음에 옵션 카운트 요 opcnt라는 배열이 요 available 요 배열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게 순서 Q고 그다음에 얘를 실제로 저장을 할 answer가 문자열로 있습니다. 어, 요 디버깅 할 때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이제 Q에서 하나 빼면서 answer라는 문자열에다가 얘네도 다시 집어넣어야겠죠. 출력을 하려면은 이제 메인 함수 보면은 n 먼저 입력을 받고 요 입력 규칙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C하고 뭐 인디그 요 Q 배열에다가 각각 집어넣는 게 요 입력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1번 조건에 해당된 애들을 우선적으로 순서표에다가 넣는 조건항인데 만약에 얘가 원하는 요 I번 학생이 원하는 과자가 개수가 하나밖에 안 된다면은 일단 순서 큐에다가 집어넣어라 I번 학생을 요게 그 항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Q를 이제 빼내면서 이제 학생들 실시간을 추가하는 상황인데 결국엔 Q가 n번을 돌아야지 정상이죠. 근데 돌다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삑살이 나가지고 요 순서 큐에 아무것도 존재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상황 있죠. 원래 요 1번 학생이 가능했다가 나중에 5번 학생이 얘가 가져가려고 했던 과자를 뺏어가서 아예 없어지는 상황.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 이 옵션 카운트가 실제로 이제 지금 보니까 1이 아니라 0일 때 이때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answer라는 문자열을 그냥 마이너스 1로 바꾸고 브레이크를 해줍니다. 이제 요 두 조건에만 안 맞, 요 두 조건만 이제 넘어가면은 지금 아직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현재 순서 큐에서 맨 앞에 있는 애를 팝하고 그다음에 요 학생의 순서니까 요 학생이 원하던 과자를 중에서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과자를 이제 저희가 빼냅니다. 이제 그게 여기에 해당을 하고 그럼 이제 저희가 고른 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져갈 수 있는 과자. 그 이제 chosen이라고 두고 그럼 이제 인디그리 Q에서 저희가 요 chosen이라는 과자를 원하던 학생들의 available 값을 하나씩 빼줍니다. 요 항에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요 옵션 카운트 요 배열의 값이 1로 바뀌게 되는 순간 이제 저희가 이제 비로소 그 학생을 순서 큐에다가 넣을 수 있다. 요 조건이 만족이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요 시퀀스라는 큐에다가 요 프론트 값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엔서를 마지막에 출력을 한다 하면은 요 -1이 출력이 되거나 아니면 다 정상적으로 됐으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 할 때마다 저희가 그 현재 학생 문자열을 바꾼 거하고 스페이스 이렇게 공백으로 엔서에다가 실시간을 추가했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되면은 요 순서가 출력이 될 거고 안 되면 -1 출력이 될 건데 그래서 요걸 정상적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다 예제들이 통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막 대단한 건 아니긴 한데 처음 위상정의를 보면은 좀 생각이 필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식 분배라는 문제를 같이 봐왔고 다음 영상에서 다른 문제들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